2026년 주식시장 당신이 철석같이 믿어온 투자 공식이 어쩌면 당신의 계좌를 위협하는 가장 큰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낮은 PER은 무조건 저평가라는 오래된 격언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알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과거의 성공 공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낡은 지도를 들고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투자의 나침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동력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전례 없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평가 기준을 PBR 즉 주가순 자산 비율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AI와 HBM 기술 혁명입니다. 이 기술 혁명은 미래 성장성의 척도인 PER 주가 수익 비율의 해석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코스피의 평균 PER은 약 11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22배에 달하는 미국 S&P 500 지수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로 표면적으로는 분명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PBR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무려 52%가 PBR 1배 미만 즉 기업의 시장 가치가 장부상 순자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향후 이들 기업의 PBR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구호나 권고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PBR 1배 미만 기업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며 구체적인 목표치와 주주환원 정책을 시장에 약속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더 이상 낮은 PBR 수치를 수수방관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제도적 압박입니다. 과거에는 주주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던 기업들도 이제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움직임입니다. 국민연금의 막대한 자금력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민연금이 저PBR 종목과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종목들로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예고하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드라이브와 연기금의 자금력이 결합되면서 과거에는 만년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던 가치 함정 종목들이 드디어 재평가받을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5년 4분기부터 국민연금은 저PBR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실제적인 집중 투자가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분기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만 합니다. 하반기인 3분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이들을 모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PBR 기반 투자 전략이 단기 테마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다른 한 축인 PER과 AI 기술 혁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PBR의 중요성을 끌어올렸다면 AI 혁명은 PER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순환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 조선 화학과 같은 분야에서 우리는 낮은 PER의 함정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 산업은 경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PER 수치가 일시적으로 매우 낮아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업황의 정점을 알리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AI와 HBM 산업의 성장주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AI 시장의 구조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미래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현재 PER이 다소 높아 보일지라도 이는 미래에 펼쳐질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성장주를 평가하는 것은 막 이륙하려는 로켓을 보고 단지 쇠붙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 PER보다 미래 성장률을 함께 고려하는 PEG 지표와 같은 새로운 평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2026년의 가치평가는 이처럼 두 개의 다를 렌즈를 필요로 합니다. 전통적인 저PBR 금융주와 같은 가치주는 PBR 즉 자산가치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들의 주요 동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물론 정책 변경이나 더딘 실적 개선과 같은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안정적인 자산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반면 고PER 반도체주와 같은 성장주는 미래 성장성 즉 PER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AI와 HBM 수요 폭증이라는 강력한 동력이 있지만 높은 변동성과 기술 경쟁 심화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부 정책의 보호를 받으며 자산 가치의 재평가를 기다리는 안정적인 가치주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리스크는 놓지만 AI 혁명의 파도를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주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두 기회를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낡은 공식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알던 낮은 PER은 무조건 저평가라는 공식은 이제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투자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AI 기술 혁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시장의 모든 규칙을 새롭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대의 성공적인 투자는 시작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미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